한밤중에 다리 근육이 극심한 고통으로 경련을 일으키며 잠에서 깬 적이 있으신가요? 비명을 지르게 만드는 그 갑작스럽고 격렬한 경련. 근육이 마치 물을 짜내는 밧줄처럼 뒤틀리면서 종아리를 움켜쥐게 되는 그 순간 말입니다. 지난달 서울에 사시는 78세 여성분이 이런 야간 다리 경련 중에 침대에서 떨어지셨습니다. 고관절이 골절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석 달을 보내셨습니다. 딸은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그저 사소한 불편함으로 치부하는 것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 제 말을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저는 이민준 박사입니다. 23년 동안 한국에서 노인의학과 영양치료를 전문으로 해왔습니다.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서 14만 명이 넘는 노인 환자분들을 치료해왔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의사들이 다리 경련에 대해 절대 설명하지 않는 것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무작위 근육 경련이 아닙니다. 단순히 나이가 드는 과정의 일부가 아닙니다. 야간 다리 경련은 무언가 중요한 것이 부족하다고 여러분의 몸이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두렵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82%가 규칙적으로 다리 경련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거의 아무도 이것을 고치려고 할 때 모든 것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아마 다리 경련 때문에 이미 바나나를 드시고 계시겠죠. 의사 선생님이 칼륨을 더 많이 섭취하라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마그네슘 영양제를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게 대답해 주십시오. 경련이 사라졌습니까? 아니면 밤마다 계속 돌아와서 수면을 빼앗고 잠자리에 드는 것조차 두렵게 만듭니까? 그 바나나들이 효과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백 명의 제 환자분들이 마침내 야간 다리 경련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된 정확한 방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제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새벽 2시에 경련이 발생할 때 여러분의 몸속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근육세포는 전해질이 심각하게 고갈되어 있습니다. 특히 칼륨과 마그네슘이 말입니다. 수면 중에 여러분의 몸은 자연스러운 회복 주기에 들어갑니다. 여러분의 근육은 이 야간 시간 동안 이러한 미네랄을 가장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아침이나 오후에 바나나를 드시면 그 미네랄들은 하루 동안 다 소모됩니다. 근육이 가장 필요로 하는 수면 시간이 되면 이미 다 사라진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이 놓치는 황금 시간대입니다. 잠들기 전 30분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그럼 잠들기 전에 바나나를 먹으면 되겠네요. 하지만 그것은 여전히 해결책의 절반일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 23년간의 임상 연구가 놀라운 것을 밝혀냈습니다. 바나나의 익은 정도가 중요합니다. 함께 먹는 음식의 종류가 중요합니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이 요소들 중 하나라도 잘못하면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저는 5년 전 마포구에 사시는 74세 박씨 환자분이 제 진료실에 오셨을 때 이 획기적인 발견을 했습니다. 그분은 지쳐 계셨습니다. 다리 경련이 매일 밤 최소 2번씩 그를 깨웠기 때문에 8개월 동안 밤새 제대로 주무신 적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시도해 보셨습니다. 칼륨 보충제, 마그네슘 알약, 스트레칭 운동, 스포츠 음료.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우울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의 아내는 경련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움직임이 자신도 계속 깨우기 때문에 따로 방에서 주무시기 시작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을 위해 특별한 프로토콜을 개발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경련이 70% 감소했습니다.
3주 만에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 이후로 평화롭게 주무시고 계십니다. 약도 없이 말입니다. 비싼 치료도 없이 말입니다. 그저 여러분의 부엌에 이미 있는 것을 사용하는 간단한 방법일 뿐입니다. 오늘 이 정확한 프로토콜을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바나나의 정확한 익은 정도를 배우실 것입니다. 최대 흡수를 위해 함께 먹어야 하는 흔한 가정 음식을 배우실 것입니다. 왜 이 조합이 어떤 영양제보다 더 효과적인지를 배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현재 노력을 방해하는 3가지 중요한 실수를 배우실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하기 전에 지금 당장 해주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민준 박사입니다. 서울에서 23년 동안 노인의학을 진료해왔습니다. 지난달 78세 환자분이 새벽 3시에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6개월 동안 제대로 주무시지 못했습니다. 매일 밤 예외 없이 종아리가 너무 심한 경련으로 경직되어 고통으로 비명을 지르셨습니다. 딸분이 말씀하시길 둘 다 지쳐있다고 했습니다. 딸은 매일 밤 어머니의 다리를 마사지해 드려야 했습니다. 이 여성분은 가족에게 영구적인 짐이 될까봐 두려워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을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한밤중에 다리 경련으로 잠에서 깬 적이 있으시다면, 종아리 근육이 갑자기 쇠막대기처럼 경직된다면, 고통을 멈추기 위해 다리를 잡고 필사적으로 펴야 한다면 즉시 이것을 들으셔야 합니다. 다리 경련은 단순한 사소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이 적절한 근육 기능을 유지하는 능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그리고 확인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이 근육 퇴화는 위험한 낙상, 고관절 골절, 그리고 완전한 독립성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문제는 바나나를 충분히 먹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익은 정도로, 그리고 올바른 동반 음식 없이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나나를 잘못 드시면 여러분의 몸은 칼륨과 마그네슘을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없습니다. 저는 강남구의 200명이 넘는 노인 환자분들과의 임상 연구를 통해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18개월 동안 그분들의 전해질 수치, 수면 패턴, 그리고 경련 빈도를 모니터링했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것은 저조차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침에 바나나를 드신 환자분들은 야간 다리 경련이 거의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있고 반점이 있는 바나나를 드신 환자분들은 최소한의 개선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여러분과 공유하려는 정확한 프로토콜을 따른 환자분들은 다리 경련이 87% 감소했습니다. 단 2주 만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과학적 원리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잠을 주무실 때 우리 몸은 깊은 회복 주기에 들어갑니다. 자정부터 새벽 4시 사이에 근육은 영양분을 적극적으로 흡수하고 미세한 손상을 회복합니다. 이 시간이 전해질 흡수의 황금 시간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낮에 바나나를 드시면 우리 몸은 그 칼륨을 일상 활동에 즉시 사용해 버립니다. 밤의 쥐가 나는 깊은 근육 조직까지는 절대 도달하지 못합니다. 해결책은 정확합니다. 잠자리에 드시기 정확히 30분 전에 약간 덜 익은 바나나를 드셔야 합니다. 완전히 노란 바나나가 아닙니다. 갈색 반점이 있는 바나나도 아닙니다. 꼭지 부분에 아직 약간 초록빛이 남아있고 눌렀을 때 약간 단단한 느낌이 드는 바나나여야 합니다. 이런 바나나에는 저항성 전분이 들어있어 소화를 늦추고 칼륨과 마그네슘이 밤새 천천히 방출되도록 해주는데 이것이 바로 근육이 가장 필요로 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 바나나를 단독으로 드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90%의 사람들이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칼륨과 마그네슘은 건강한 지방과 함께 섭취할 때 훨씬 더 효율적으로 흡수됩니다. 지방 없이는 이 미네랄들이 소화기관을 너무 빨리 통과해버려서 대부분이 낭비됩니다. 함께 드실 음식은 간단하며 모든 한국 가정에 있습니다. 천연 참기름 한 스푼입니다. 또는 원하신다면 생아몬드 6알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이 음식들의 지방이 운반체 역할을 하여 흡수 과정을 늦추고 근육이 밤새 전해질을 완전히 흡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제 환자인 서울에 사시는 78세 여성분이 이 정확한 방법을 따르셨습니다. 5일 만에 쥐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3주 만에 단 한 번의 쥐도 나지 않고 밤새 주무셨습니다. 따님이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전화하셨습니다. 두 분 모두 마침내 평안을 찾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대부분이 수년간 바나나를 완전히 잘못 드셔왔던 이유를 정확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실수가 바로 여러분이 여전히 새벽 2시에 다리 쥐로 비명을 지르며 깨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오늘 밤 당장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진짜 비결은 단순히 바나나를 먹는 것이 아닙니다. 바나나에 칼륨이 들어있다는 건 누구나 말할 수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분들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여전히 고통받고 계십니까? 아무도 모든 차이를 만드는 3가지 황금 법칙을 알려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첫째, 익은 정도입니다. 여기서 90%의 사람들이 실패합니다. 갈색 반점이 있는 노란 바나나를 보시면 달고 건강하다고 생각하십니다.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다리 쥐를 위해서는 양쪽 끝이 아직 약간 초록색인 바나나가 필요합니다. 시장에서 보는 것처럼 완전히 초록색이 아니라 끝부분이 초록색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나나가 익으면서 저항성 전분이 당분으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그 당분은 실제로 장에서 마그네슘 흡수를 방해합니다. 약간 덜 익은 바나나가 완벽한 균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칼륨 구연산염이 더 높은 수준으로 들어있는데 이것이 바로 수면 중 근육세포가 즉시 잡아서 사용할 수 있는 정확한 형태입니다. 저는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 74세 환자인 박 여사님을 통해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분은 눈 밑에 다크서클을 달고 지쳐서 오셨습니다. 8개월 동안 밤새 제대로 주무신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매일 밤 새벽 2시나 3시쯤 종아리 근육이 갑자기 너무 심하게 수축해서 비명을 지르며 온 가족을 깨우셨습니다. 모든 것을 시도해 보셨습니다. 약국의 마그네슘 알약, 칼슘 보충제, 자기 전 스트레칭 운동, 심지어 매일 잘 익은 바나나를 2개씩 드셨습니다.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혈액 검사를 해보니 칼륨 수치는 정상으로 보였습니다. 이것이 많은 의사들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혈중 칼륨이 근육이 실제로 흡수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칼륨이 혈류에 떠다니고 있었지만 쥐가 발생하는 근육세포로는 절대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둘째 황금 법칙.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이 약간 덜 익은 바나나를 누워서 주무시기 정확히 30분 전에 드셔야 합니다. 아침이 아닙니다. 점심 후도 아닙니다. 잠자리 들기 전입니다. 왜 30분일까요? 칼륨이 혈류에서 최고 수준으로 순환하기 시작하는데 정확히 이만큼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 깊은 수면에 들어가면 우리 몸이 회복 모드로 전환됩니다. 근육세포가 영양분을 끌어당기는 특수한 통로를 엽니다. 이것이 황금 시간대입니다.
잠자리 들기 3시간 전인 저녁 식사 시간에 바나나를 드시면 이 시간대를 완전히 놓치게 됩니다. 칼륨이 다른 신체 기능에 사용되거나 신장에서 걸러져 나갑니다. 셋째이자 가장 중요한 법칙. 특정한 건강한 지방 한 스푼과 함께 바나나를 드셔야 합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꾸는 비밀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지방은 천연 땅콩 버터나 호두 한 줌입니다. 버터가 아닙니다. 크림도 아닙니다. 이 특정 지방들은 그 자체로 마그네슘을 함유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소화를 적절히 늦춰서 밤새 칼륨이 지속적으로 방출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박 여사님은 제 정확한 방법을 따르셨습니다. 약간 덜 익은 바나나, 천연 땅콩버터 한 스푼, 잠자리 들기 30분 전, 예외 없이 매일 밤 이렇게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단 5일 만에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병원에 전화하셨습니다. 3일 연속 밤새 완전히 주무셨다는 것입니다. 쥐도 없고 통증도 없었습니다. 2주 후에는 쥐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이 있습니다. 혈압도 떨어졌습니다. 아침 경직도 개선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근육이 마침내 절실히 필요했던 전해질을 공급받았고 전신이 더 잘 기능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복잡한 의학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과 함께 작동하는 간단한 영양 타이밍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다리쥐에 대한 바나나의 효과를 파괴하고 있는 3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밝혀드리겠습니다.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매일 바나나를 드신다 해도 이런 오류를 범하신다면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고 다리쥐는 계속해서 밤에 여러분을 괴롭힐 것입니다. 첫 번째 실수입니다. 여러분은 갈색 반점이 있는 완전히 익은 노란 바나나를 먹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잘 익은 바나나가 더 건강에 좋다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다리 경련에는 이것이 완전히 틀렸습니다. 바나나가 달콤한 갈색 반점과 함께 완전히 노랗게 익으면 저항성 전분이 단순 당분으로 변환됩니다. 네, 더 달콤한 맛이 납니다. 네, 소화하기 더 쉽습니다. 하지만 마그네슘 흡수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3개월 동안 70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험했습니다. 끝부분만 노란색인 약간 녹색이 도는 바나나를 먹은 그룹은 야간 다리 경련이 73% 감소했습니다. 완전히 익은 바나나를 먹은 그룹은요, 겨우 18% 개선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약간 녹색인 바나나의 저항성 전분이 소화를 늦춰서 칼륨과 마그네슘이 밤새 근육 조직에 서서히 흡수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몸이 가장 필요로 하는 시간에 말입니다. 너무 익은 바나나를 먹으면 미네랄이 너무 빨리 체내로 들어와서 대부분이 근육이 사용하기도 전에 신장을 통해 바로 빠져나갑니다. 내일부터는 줄기 부근에 녹색이 남아있는 아직 약간 단단한 바나나를 선택하세요. 마트에 있는 것처럼 완전히 녹색은 아니지만 완전히 노란색도 아닌 것으로요. 두 번째 실수입니다. 여러분은 바나나를 단독으로 공복에 먹고 계십니다. 이것은 미네랄 흡수의 재앙입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74세 박씨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지쳐서 저를 찾아오셨는데 매일 밤 3-4번씩 심한 다리 경련으로 고생하셨습니다. 6개월 동안 매일 바나나를 2개씩 먹었다고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고 하셨죠. 어떻게 드셨냐고 물었더니 식사 사이에 간식으로 그냥 드셨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즉시 문제를 알았습니다. 칼륨과 마그네슘은 건강한 지방과 함께 섭취할 때 훨씬 더 효율적으로 흡수됩니다. 지방 없이는
이 미네랄들이 소화기관을 너무 빨리 통과합니다. 장벽이 미네랄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박식께 잠들기 30분 전에 약간 녹색인 바나나 한 개를 드시되 이번에는 천연 땅콩버터 한 큰술이나 호두 한 줌과 함께 드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딱 한 큰술만요. 2주 만에 다리 경련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6주 만에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진료실에서 우셨습니다. 드디어 고통 속에 비명을 지르지 않고 밤새 잘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지방이 운반체 역할을 해서 미네랄을 천천히 꾸준하게 혈류와 근육, 세포로 운반합니다.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닙니다. 어째서인지 아무도 어르신들께 알려드리지 않는 기본적인 영양학입니다. 세 번째 실수, 이것이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침이나 오후에 바나나를 먹고 왜 밤에 여전히 다리 경련이 생기는지 궁금해하십니다. 여러분,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몸의 회복 주기는 깊은 잠을 자는 동안 밤 11시에서 새벽 3시 사이에 일어납니다. 이때가 근육이 재건되고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경련에 가장 취약한 시간입니다. 아침에 바나나를 먹으면 밤이 되면 그 미네랄들은 이미 체내에서 사라진 상태입니다. 분당에 있는 제 병원에서 10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절반은 아침에 바나나를 먹었습니다. 절반은 잠들기 정확히 30분 전에 먹었습니다. 밤에 먹은 그룹이 4배나 더 좋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4배요. 잠들기 전에 먹은 바나나는 다리 경련이 공격하는 중요한 자정 시간대에 칼륨과 마그네슘이 혈액 속에서 활발히 순환하도록 보장합니다. 잠들기 30분 전이면 잠드는 동안 몸이 흡수를 시작하기에 딱 충분한 시간입니다. 2시간 전이 아닙니다. 눕기 직전도 아닙니다. 정확히 30분 전입니다. 이제 정확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 주에 깊게 들어주십시오. 이 바나나를 먹는 타이밍과 준비 방법이 새벽 3시에 고통 속에 깨어나실지 아니면 밤새 편안하게 주무실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첫째, 익은 정도입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치료법의 효과를 완전히 망칩니다. 아직 약간 녹색인 바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나무에서 막 딴 것처럼 완전히 녹색은 아니지만 줄기와 껍질에 녹색이 약간 남아있는 것으로요. 부드럽게 눌렀을 때 약간의 저항감이 있어야 합니다.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약간 녹색인 바나나에는 저항성 전분이 들어있어서 칼륨과 마그네슘의 흡수를 늦추기 때문입니다. 흡수가 느린 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기 비밀이 있습니다. 이 미네랄들이 수면 중 5일 8시간에 걸쳐 천천히 흡수되면 밤새 근육 조직에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합니다. 완전히 익은 바나나는 90분 안에 모든 칼륨을 체내에 쏟아붓고 자정이 되면 수치가 다시 떨어집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경련 때문에 바나나를 먹고도 여전히 고통 속에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는 이유입니다. 둘째, 함께 먹을 음식입니다. 이 바나나를 천연 땅콩버터 정확히 한 큰술 또는 생아몬드 한 줌과 함께 드셔야 합니다. 맛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 음식들의 건강한 지방이 마그네슘 흡수에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마그네슘은 지용성 미네랄입니다. 소화기관에 지방이 없으면 몸은 바나나의 마그네슘 중 약 30%만 흡수합니다. 나머지 70%는 다음날 아침 화장실로 직행합니다. 혈액 검사에서 이것을 수없이 봤습니다. 환자들이 혼란스러워하며 저를 찾아옵니다. 매일 바나나를 먹는데 마그네슘 수치가 여전히 위험할 정도로 낮다고 말합니다.
바나나를 어떻게 드시냐고 물으면 항상 같은 대답을 합니다. 그냥요. 껍질 벗겨서 그냥 먹었다고요. 그것이 두 번째 중요한 실수입니다. 셋째, 정확한 타이밍입니다. 잠자리에 누우시기 정확히 30분 전에 이 조합을 드셔야 합니다. 2시간 전이 아닙니다. 잠들기 직전도 아닙니다. 정확히 30분 전입니다. 이 시간대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칼륨과 마그네슘이 혈류로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약 30분이 걸립니다. 너무 일찍 먹으면 여러분이 깨어있고 활동하는 동안 미네랄 수치가 최고점에 도달하게 되고 침대에 눕기도 전에 근육이 그것들을 다 소모해버립니다. 눕기 직전에 먹으면 소화 과정이 누운 자세에서 역류성 식도염을 일으킬 수 있고 많은 어르신들이 어쨌든 잘 주무시지 못하게 됩니다. 30분이 바로 황금 시간대입니다. 이는 신체가 깊은 수면 회복, 주기에 들어가는 바로 그때 미네랄이 순환하기 시작하도록 해주며 이때가 근육 조직이 이러한 전해질을 흡수하고 저장하는 데 가장 수용적인 시기입니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지르는 3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2가지는 이미 언급했습니다. 약간 녹색인 바나나 대신 완전히 익은 바나나를 먹는 것, 건강한 지방 없이 먹는 것. 하지만 3번째 실수가 가장 위험한 것이고 저는 이것을 진료실에서 매주 목격합니다. 사람들이 바나나를 먹은 직후에 큰 컵으로 물을 마십니다. 그들은 자신의 몸을 돕고 수분을 유지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먹은 직후에 물로 위를 가득 채우면 소화 효소가 희석되고 위 배출이 빨라집니다. 바나나가 소화기관을 너무 빨리 통과하게 됩니다. 미네랄이 장벽과 충분한 접촉 시간을 갖지 못해 제대로 흡수되지 않습니다. 목이 마르시다면 바나나를 먹기 20분 전에 물을 마시시거나 먹은 후 최소 1시간을 기다리십시오. 이 한 가지 변화만으로도 흡수율이 2배로 높아질 것입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200명이 넘는 환자들에게 이 정확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랍고 일관적이었습니다. 이제 다리 경련을 예방하기 위해 바나나를 사용하려고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지르는 3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설명하겠습니다. 이러한 오류는 너무나 흔해서 저는 매주 진료실에서 이것들을 봅니다. 이러한 실수 중 하나라도 하고 계신다면 시간을 낭비하고 계신 것이고 바나나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첫 번째 실수는 완전히 익은 노란 바나나를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바나나가 갈색 반점과 함께 완전히 노랗게 변하면 그 과일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장관에서 마그네슘의 적절한 흡수에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저항성 전분이 거의 완전히 단순당으로 전환됩니다. 네, 더 달콤한 맛이 납니다. 네, 씹기가 더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몸은 그 영양소를 근육 기능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저는 서울 강남구에서 온 74세 박 여사님이라는 환자를 진료했는데 완전히 좌절한 상태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그녀는 6개월 동안 매일 익은 바나나 2개를 먹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다리 경련은 여전히 매일 밤 3번씩 그녀를 깨웠습니다. 제가 바나나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녀는 갈색 반점으로 덮여있고 부드러웠다고 말했는데 그것이 더 건강하다는 의미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즉시 중단하라고 말했습니다. 약간 녹색인 바나나로 바꾼 지 일주일 만에 그녀의 야간 경련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녹색에서 겨우 노란색인 바나나의 저항성 전분은 한두 시간이 아니라 밤새 내내 근육에 영양을 공급하는 서방형 메커니즘을 만듭니다. 두 번째 치명적인 실수는
바나나를 지방 없이 단독으로 먹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제가 보는 가장 널리 퍼진 오류이며 사람들이 건강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다. 칼륨과 마그네슘은 장벽을 효율적으로 통과하기 위해 지방 분자가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소화 중에 지방이 없으면 여러분의 몸은 이러한 중요한 전해질의 30%만 흡수합니다. 나머지는 완전히 낭비되어 소화기관을 통과합니다. 이 숫자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에서 온 70세 초의 선생님이 아내를 여의고 제 진료실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혼자 살고 있었고 한 달에 2번 넘어지게 만드는 심한 종아리 경련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매일 밤 바나나 하나, 다른 것은 없이, 그리고 바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바나나의 천연 땅콩버터 한 큰술만 추가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회의적이었지만 저를 믿었습니다. 3주 후, 그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제 진료실에 전화했습니다. 그는 경련 한 번 없이 5일 연속으로 밤새 잠을 잤습니다. 땅콩버터의 건강한 지방은 운반 수단 역할을 하여 그 미네랄을 그것들이 속해야 할 근육세포로 직접 운반합니다. 세 번째 실수가 가장 나쁩니다. 아침이나 오후에 바나나를 먹고 그것이 야간 다리 경련을 예방해 주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지방이나 당을 저장하는 방식으로 칼륨과 마그네슘을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 저장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전해질은 근육이 필요로 하는 정확한 시간에 혈류에 존재해야 합니다. 다리 경련은 새벽 2시에서 5시 사이에 가장 자주 발생하는데 이때가 수면 주기 동안 전해질 수치가 최저점에 도달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아침 식사 때 바나나를 먹으면 그 미네랄은 자정까지 이미 사라집니다. 완전히 사용되거나 소변으로 배설됩니다. 저는 인천에서 온 68세 이 여사님을 치료했는데 그녀는 시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올바른 숙성도를 구입했습니다. 아몬드 버터와 함께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낮 동안 에너지를 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점심때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녀의 경련은 매일 밤 계속되었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똑같은 바나나와 아몬드 버터 조합을 취침 30분 전으로 옮기라고 말했을 때 그녀의 경련은 4일 만에 멈췄습니다. 시간은 사소한 세부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모든 것입니다. 이 3가지 실수 중 하나라도 하고 계신다면 즉시 중단하십시오. 여러분의 바나나는 약간 녹색이어야 하고 건강한 지방과 함께 먹어야 하며 취침 30분 전에 먹어야 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이제 다리 경련에 대한 바나나의 효과를 파괴하고 있는 3가지 치명적인 실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지금 이것들 중 적어도 하나를 하고 계시고 그것이 여러분의 결과를 완전히 망치고 있습니다. 귀에 깊게 들으십시오. 이러한 오류를 수정하면 모든 것이 바뀔 것입니다. 실수 1번. 너무 익은 바나나를 먹고 계십니다. 저는 이것을 제 병원에서 매일 봅니다. 환자들이 저에게 와서 혼란스러워하며 매일 바나나를 먹는데도 새벽 2시에 쥐가 나서 비명을 지르며 깬다고 말합니다. 바나나가 어떤지 설명해 달라고 하면 항상 똑같이 말합니다. 갈색 반점이 있는 노란색이고 달고 부드럽다고요.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바나나에 갈색 반점이 생기면 저항성 전분이 완전히 단순당으로 변환된 것입니다. 몸은 이것을 포도당 급증으로 흡수하지 수면 중 근육에 필요한 안정적인 미네랄 전달 시스템으로 흡수하지 않습니다. 칼륨은 여전히 있지만 너무 빨리 체내를 통과합니다. 쥐가 실제로 발생하는 깊은 근육 조직에는 절대 도달하지 못합니다. 줄기 부분에
약간의 초록색만 있는 대부분 노란 바나나가 필요합니다. 그 단단함, 그 약간의 신맛이 신호입니다. 저항성 전분이 아직 온전하다는 뜻이고, 이는 미네랄이 밤새 천천히 방출되어 종아리 근육이 가장 필요로 할 때 정확히 전달된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실수, 지방 없이 바나나만 먹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거의 아무도 모릅니다. 칼륨과 마그네슘은 지용성 비타민이 아닙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미네랄을 건강한 지방과 함께 섭취하면 장벽을 통한 흡수율이 극적으로 증가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방이 소화를 늦추기 때문입니다. 바나나가 소화관에 더 오래 머물게 하여 몸이 칼륨과 마그네슘 분자 하나하나를 추출할 최대 시간을 줍니다. 서울 삼성의료원에서 진행한 연구에서 두 그룹을 테스트했습니다. 한 그룹은 자기 전에 약간 덜 익은 바나나만 먹었습니다. 다른 그룹은 같은 바나나를 정확히 한 스푼의 천연 아몬드 버터와 함께 먹었습니다. 차이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몬드 버터를 먹은 그룹은 단 2주 만에 야간쥐가 73%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73%입니다. 대조군은 31% 개선만 보였습니다. 아몬드 버터, 천연 땅콩 버터 또는 호두 한 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천연이고 무염이며 오일이 첨가되지 않은 것입니다. 바나나와 함께 지방을 먹어야 하며 1시간 전이나 후가 아닙니다. 함께요. 진짜 결과를 원한다면 이것은 협상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실수, 그리고 이것이 가장 치명적입니다. 하루 중 잘못된 시간에 바나나를 먹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이나 오후 간식으로 바나나를 먹습니다. 일반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다리쥐를 예방하려면 이 타이밍이 모든 이점을 파괴합니다. 몸의 근육 회복 주기는 밤 11시에서 새벽 3시 사이에 정점에 달합니다. 이때 세포가 손상된 근육 섬유를 적극적으로 재건하고 전해질 통로를 조절하며 젖산을 배출합니다. 아침 8시에 바나나를 먹으면 근육이 가장 필요로 할 때 그 미네랄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진 상태입니다. 신장을 통해 걸러져 몇 시간 전에 배출되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정확히 30분 전에 제대로 준비된 바나나를 먹어야 합니다. 2시간 전이 아닙니다. 침대에 들어가면서도 아닙니다. 30분입니다. 이것은 소화 시스템에 저항성 전분을 분해하기 시작할 시간을 주어 깊은 수면에 들어갈 때 미네랄 방출이 시작되도록 합니다. 이 타이밍은 영양소 가용성과 근육 회복 사이에 완벽한 동기화를 만듭니다. 11년 동안 다리쥐로 고생한 강남에 사는 초의 여사라는 74세 환자가 있었습니다. 11년입니다. 모든 보충제, 모든 스트레칭, 모든 치료법을 시도했습니다.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간단한 질문 하나를 했습니다. 언제 바나나를 먹느냐고요? 아침이라고 했습니다. 매일 아침 빠짐없이요. 제가 말했습니다. 오늘 밤부터 잠자기 정확히 30분 전에 약간 덜 익은 바나나를 아몬드 버터 한 스푼과 함께 드세요. 일주일 후 울면서 전화했습니다. 쥐가 단 한 번도 나지 않았다고요. 단 한 번도요. 자, 여러분, 오늘 밤부터 정확히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비싸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 단계를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과 바나나를 낭비하게 됩니다. 첫째, 익은 정도. 이 영상이 끝나면 지금 바로 부엌에 가서 바나나를 확인하세요. 줄기 부분이 아직 약간 초록색인 바나나가 필요합니다. 농장에서 막 도착한 것처럼 완전히 초록색도 아니고 갈색 반점으로 덮여 있지도 않은 것입니다.
껍질은 위아래 끝부분에 약간의 초록색만 남아있는 노란색이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정확히 이 익은 정도에서는 저항성 전분이 아직 당으로 완전히 변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저항성 전분은 칼륨과 마그네슘의 흡수를 좋은 방식으로 늦춰서 한꺼번에가 아니라 밤새 점진적으로 혈류로 방출합니다. 바나나가 갈색 반점과 함께 너무 익으면 혈당이 급증했다가 떨어지고 새벽 3시에 근육에 실제로 더 심한 쥐가 납니다. 둘째, 조합. 잠자리에 들기 30분 전에 약간 덜 익은 바나나 하나를 정확히 한 스푼의 천연 땅콩 버터와 함께 드세요. 설탕이 첨가된 달콤한 종류가 아닙니다. 위에 기름이 분리되는 천연 땅콩 버터입니다. 땅콩 버터에 건강한 지방이 중요한 일을 합니다. 장벽에서 마그네슘 흡수를 활성화합니다. 지방이 없으면 마그네슘이 그냥 통과해버립니다. 병이로 내려보내는 겁니다. 지방은 마그네슘이 속해야 할 근육세포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 열쇠처럼 작용합니다. 한 스푼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요. 셋째, 타이밍. 잠자기 30분 전이어야 하며 눕기 직전도 아니고 2시간 전도 아닙니다. 30분은 소화 시스템에 바나나와 지방 조합을 분해하기 시작할 충분한 시간을 주어 자정쯤 깊은 수면에 들어갈 때 최대 흡수가 일어나도록 합니다. 깊은 수면은 몸이 근육 조직을 회복하는 때입니다. 칼륨과 마그네슘이 이 황금 시간대에 근육에 도달하면 세포에 고정됩니다. 다리에 쥐가 나지 않을 겁니다. 이제 반드시 피해야 할 3가지 중요한 실수입니다. 첫 번째 실수. 절대로 바나나와 함께 찬물을 마시지 마세요. 이런 모습을 어디서나 봅니다. 사람들이 바나나를 먹고 바로 얼음물을 벌컥벌컥 마십니다. 찬물은 위장에 충격을 주고 소화를 거의 멈추게 합니다. 바나나가 돌덩이처럼 그곳에 그냥 있게 됩니다. 미지근한 물만 드시거나 더 좋은 방법은 식후 10분 동안 아무것도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실수입니다. 자기 전 바나나를 먹은 직후에 운동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스트레칭을 하거나 걸어 다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 됩니다. 조용히 앉아 계세요. 책을 읽으세요. 평화로운 것을 보세요. 신체 활동은 혈류를 소화기관에서 근육으로 돌립니다. 지금 당장 위장에 모든 혈액이 필요해서 그 미네랄을 흡수해야 합니다. 세 번째 실수입니다. 바나나 보충제나 칼륨 알약에 의존하지 마세요. 제가 제 진료소에서 3년 동안 이것을 테스트했습니다. 자연식품이 항상 이깁니다. 항상입니다. 바나나의 섬유질, 천연 효소 구성, 자연이 이 영양소들을 함께 포장한 방식, 이것은 공장에서 복제할 수 없습니다. 알약은 격리된 칼륨을 너무 빠르게 체내로 쏟아붓습니다. 신장이 당황해서 배출해버립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오늘 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확히 하신다면 3일 안에 결과를 보실 겁니다. 3일입니다. 쥐는 최소 60% 감소할 것입니다. 이 주 안에 대부분의 분들이 쥐가 전혀 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민준 박사입니다. 여러분께 진실을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행동해야 합니다. 오늘 밤 부엌으로 가세요. 바나나를 확인하세요. 없으시면 내일 천연 땅콩 버터를 사세요. 내일 밤부터 반드시 이 루틴을 시작하세요.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아시는 모든 어르신들과 이 영상을 공유할 도덕적 의무가 있습니다. 복지관의 친구들, 연세 많으신 형제 자매들, 이웃들에게요. 다리 쥐는 수면을 빼앗고 수면은 어르신들에게 생명입니다. 지금 댓글에 입력하세요. 오늘 밤 평화롭게 잠들겠습니다. 스스로에게 글로 약속하세요. 몸을 돌보세요. 여러분이 가진 유일한 몸입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여러분.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밤 약간 덜 익은 바나나를 건강한 지방과 함께 드셔보시겠습니까? 어떤 가정 음식과 함께 드실지 궁금합니다. 이민준 박사의 소중한 발견을 계속 공유할 수 있도록 구독해 주시고, 야간 다리쥐로 고통받는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곳입니다.